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올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방송사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박지성이 이용수를 비롯한 대한축구협회의 민낯을 말하며 과거 2018년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끝난 후 한 발언에 대해 대한축구협회의 압박을 받았던 사실을 밝히면서 소신 발언을 하여 화제입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우선 대한축구협회, 즉 축협이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지 자기들끼리 말하는 의미를 알아보면 자칭 비전 해트트릭이라며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한 명분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 간단하죠? 하는 짓도 간단하답니다. 다시 본론으로 가서 그 아래 서울특별시축구협회를 포함하여 각 17개 시도협회가 있으며 그 아래 한국프로축구연맹을 중심으로 6개의 연맹이 있습니다. 축협은 대한민국의 모든 축구를 총괄하는 기능을 맡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듯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한 명분 아래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프로축구 운영을 살펴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국내 K리그는 프로축구연맹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경기 중 사건 사고나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하고 잡음 없이 잘 처리하라며 모든 책임을 연맹에 떠넘긴다고 합니다. 참고로 32대 실천과제에는 그런 운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간판이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가 알아서 해라. 너가 잘하니까. 근데 능력 없으면 그냥 하던 거나 해라. 이렇게 제가 해외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과 국내에서 대한축구협회의 무시를 받으며 뛰는 선수들을 다시금 생각해보며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박지성은 이런 축구협회를 보며 과거의 축구 경기 해설을 마치면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여 화제가 됐었습니다. 오늘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축구 수준, 지금의 축구 현실이 지금 여기까지인 걸로 저는 판단을 내리는 거고요.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대표팀에 대한 선수들에 대해서 선수들의 능력을 더 키우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 축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지금 보이는 것만 바꿔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얼마나 털어내고 그 벽을 깨부수고 우리가 과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축구인들이 서로가 힘을 합쳐서 희생을 감내해서라도 뭔가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4년마다 매번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길었지만 말 중간중간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축구협회의 잘못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난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일까요? 박지성은 그 당시 대한축구협회 유스 전략팀 본부장이었습니다. 축구협회가 무엇을 하는지 모든 것은 아닐지라도 저희보다는 알고 있는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 다시 그 일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박지성이 대한축구협회에 입막음을 당했다고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나는 그 당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국민 여러분께 이 일의 만행이 모두 대한축구협회의 잘못임을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내었다. 그런데 이영표, 김병지가 협회 부회장이 되기 전 지금 우리가 2002년 덕을 봐서 여기서 은퇴하고도 밥벌이 하는데 해설위원 잘리고 싶냐며 넌 거기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막아섰고 이용수는 어이없어 하며 학연도 없으면서라며 자기는 서울대 나왔다면서 과거 축협에서 배신감을 느껴 다시는 축구는 쳐다도 안 볼 것이라 했던 그가 다시 돌아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수 부회장은 과거 2002년 히딩크 감독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딩크 감독도 나이를 고려했을 때 감독으로서 오랜 시간이 남아있는 사람은 아니다며 돈과 노후 보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만약 협회에서 충분한 계약금과 장기 계획을 제시했다면 한국에 남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노후 자금이라 비꼬며 돈에 연결시켰습니다. 이에 박지성은 현재 상황에 대해 말하길 대한축구협회 측에서는 한국인 감독은 우리가 지시를 하면 항상 대들고 반발한다. 벤투 감독이 나간 마당에 국내 한국인 감독을 선임한다면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자고
협회에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또한 협회 일부 부회장과 그 동료는 2002년 우리가 보여줬지 않냐며 우리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잘하는 국제무대에서 잘하는 선수로 선수 마케팅만 잘하면 된다며 이영표 부회장은 해외에서 내가 선수 생활하며 친분을 쌓은 에이전트가 있다. 실력 좋고 협회 말 잘 듣는 후배들 외국물 좀 먹어야 한다며 박지성을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이에 박지성은 카타르에서 선수들 식단도 제대로 관리 못해주며 김민재 선수 생일 파티도 선수들 자비로 돈을 모아 했다며 국가대표를 그리 잘 뽑았다고 자신하며 선수들 케어나 지원은 왜 안 해주냐며 분노하듯 발언하였습니다. 과거 4년 전 발언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나서야겠냐고 하며 선배들에게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성은 만약 차범근 선생님도 외국에서 돌아오지 않고 은퇴 후 코치 제안을 받아들여 계속했다면 차범근 축구교실은 없었을지언정 국내에서 되려 축구협회나 언론에 욕받이 신세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리고 나도 손흥민 선수와 자주 통화하지만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자주 말하곤 한다고 했습니다. 박지성은 이에 앞서 말했던 것을 다시 생각하며 축구협회의 지금 만행이 입막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축구가 발전할 수 있다면 그 희생이 손흥민 아버지인 손흥정 씨가 말하는 이 한 몸을 바쳐 맞바꾸더라도 대한민국 축구를 위한 희생과 같은 의미냐고 그 어디에도 협회나 기관의 중요한 요직에 앉아있지 않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자기들끼리 배물리고 있다며 이번에는 16강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냈지만 다음번에도 마찬가지 아니 그 이상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며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단지 협회의 압박과 그 선수의 기량이 좋은 것이고 뛰지 않으면 그 질타를 축구협회는 모두 선수에게 계란을 던지며 언론에게서 조명할 것이기에 선수들은 그렇게 죽을 듯이 뛰었던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가 솔직히 일본이 부럽다고 발언했던 것이 대단하다 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이유가 일본은 자국 프로리그도 철저히 관리하며 1부 리그에 18팀, 2부 리그에 22팀, 3부 리그에 18팀이 있고 그 밑에 세미프로 16팀, 아마추어 9개 지역리그 132개 팀, 그 밑에 인터하이라 불리는 일본에서 매년 여름 개최되는 전국 고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축구 육성에 있어 진심이며 일본은 대표팀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일본과 축구 경기가 있으면 과거사를 말하며 감정적으로 덤빕니다. 언론 그리고 사회 반응을 유도합니다. 왜 축구협회는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마치 한순간이라도 비난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반면 일본 바로 옆나라 대한민국 축구는 지금 바른 길로 가는 것일까요? 혁명을 일으키며 마치 좋은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처럼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는 그런 인물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한데이TV였습니다.